네,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이것은 단순히 지금 지난 5년간 우리가 겪어왔던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겪고 못해서 그래서 참 고통스러웠던 나라를 완전히 바꾸어야 되는데 그뿐 아니라 지도력, 대통령 스타일도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또 보였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나라를 끌고 가던 시대는 지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해야 된다. 캠프가 아니라 정당이 해야 되고 또 국회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절대적으로 가시적을 했고요. 이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미국보다 더 강력하고 상당히 위험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독선이 지나치고 대통령의 그 의욕이 너무 지나치면은 그것이 파국으로 가는, 더욱 여기에다가 180도 가까운 절대반지 비슷한 어서까지 갖추면은 거의 그 대통령 사우론이 됩니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듯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이제 암흑의 세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이 협치를 하고 다양한 경험을 발탁하고 다양한 능력을 총 이렇게 융합시켜서 국가적 과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제 리더십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말 타고 지휘하는 이런 그 리더십을 연상했는데 절대 이제 그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이전부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라든가 국민에 충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적이 있는데 그런 새로운 리더십,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강조했던 대목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 티셔츠 만든 거는 이준석 대표 아이디어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예.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 주세요. 네,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셀카 모드로 찍고 하는 이런 것들, 또 그렇게 사실은 제가 마산에서 제 지역구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난 10월 중순에 왔을 때 그때 특검하자고 이렇게 칼 같은 이런 그걸 쓰고서 이렇게 다닌 사실 굉장히 흉한 모습인데 그런 사진 찍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인기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이제 저렇게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과 다가가는 이제 그런 모습도 그렇고 또 하나 오늘 전당대회에서 사실 저는 오늘 미디어 특위도 있고 또 천막농성 특검 천막농성 혼자 지키느라고 못 갔었는데 오늘 전당대회를 식전 행사를 지켜본 사람들은 그 힙합 무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감각들이 상당히 돋보이고 앞으로 선거 캠페인도 상당히 새로운 이제 모드가 새로운 어떤 방식이 등장할 걸로 기대합니다. 네. 네. 남은 갈등 요인은 없겠습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조직에는 갈등이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 갈등의 핵심도 사실은 윤핵관이라는 그런 아주 고약한 정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어느 매체에서 이제 일부 보도한 내용인데 그 사실은 굉장히 사람의 그 영리를 건드리는 그런 말로 가지고서 관계를 틀게 만들었던 게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은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하는 지금 우리 큰 선거운동, 거대 정당에서 선거운동 패턴이 있고 또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지난번 당 대표가 될 때 혼자서 배당 메고 문자 한 번 안 보내고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새로운 선거 어떤 캠페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 캠페인 방식을 둘러싼 어떤 생각, 이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이견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가 됐던 것 같고 또 김종인 대표도 역시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무슨 최후 통첩이다 이런 걸 해서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는데 김종인 대표도 윤 후보를 초저녁에 뜬 별이다라고 선언하면서 1호 공약은 코로나 경제 약자와의 동행이다 이야기인데 원래 사공이 캠프가 크고 당선 유력한 후보가 되면은 사공이 많습니다. 그 사공을 정리하는 과정이 사실은 캠프를 구성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자면 김종인 지금 위원장이나 또 이준석 대표나 모두 너무 사공이 많으니 혼란스럽다. 그 사공을 좀 일사불란하게 일사불란이 아니라 좀 하모니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했던 단촐하게 가자 이런. 예, 단촐하게 가고 후보는 후보, 다음 위원장은 위원장, 당대표는 당대표가 역할을 분담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어떤 큰 하모니를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섰죠. 그리고 지금 물러설 수가 없는 게 한번 내분을 가지고서 굉장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었습니다. 한 번 더 하면 진짜 이제 큰일 날 일뿐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혼 많이 나셨어요. 예, 혼 많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대표돼서는 안 되고 이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압박이에요. 토론회 좀 하자. 아니, 국회에서 토론 좀 합시다. 국회에서 지금 같이 지난번에 예산 만들 때도 그렇고 좀 정말 야당 의견도 듣고 우리가 의석은 비록 적지만 42% 국민들이 우리한테 표를 줬습니다. 또
정의당도 있고, 근데 그런 의견은 하나도 안 들으면서 말로만 와서 이제 그냥 양두구육으로 적당한 말로서 면피하고 또 비난하는 그런 현란한 말기술로서 하자고 한다면 안 될 이야기고요. 그리고 토론 기회는 앞으로 충분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나라가 뭐 성남시장 하나 경기지사 했던 그런 어떤 짧은 경험으로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기는 너무 복잡한 나라입니다. 너무 과도한 자신감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밀어붙이라 그러고 왜 180석이나 줬는데 안 하느냐 그러고 지역화폐 30조 발행한다는데 오늘 많이 보니까 그 지역화폐를 하면은 이게 좋은 것 같지만 30조가 늘었지 않습니까? 이게 경기도 같은 데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지사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를 이제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데 할인을 10% 해주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를 사면은. 그러면 경남이나 부산 같은 경우 우리 전재수는 부산이고 우리는 경남인데 지역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1조를 발행하면은 부산은 그냥 500억을 부산시가 또 예산을 뜯어내야 됩니다.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500억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경기도야 뭐 부동산 개발이 많고 하니까 화천대유한테 수천억씩 몰아줄 수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래서 막 하겠지만 그런 어떤 경험 가지고서 세상을 재단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고 여당 의원들이 지난 1년간 국회를 겪어보니까 이 독주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조심하는데 거기다 다시 왜 독주 안 하냐고 왜 180석 안 하냐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지역화폐 보니까 경기도 이재명 지사 있을 때 지역화폐 업체랑 하나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 역시도 화천대유급은 아니지만 수백억대 또 이익을 보는 그리고 지사가 지금 바뀌고 이제 또 대장동이 터지니까 급하게 또 협약을 바꾸는 이런 수상한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데 어떻게 정책을 다 맡깁니까? 정책을 하려면은 내가 정책팀 검증된 정책팀은 뭘 쓰겠다. 정책 리스트를 다 내놓아야죠. 그렇게 하나하나. 아니, 토론을 하자니까 자꾸. 토론을 하는데 말로서 이렇게 그냥 또 말했다가 바꾸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아니, 토론을 합니다 말로 하는 그랬다가 거지 뭐 안 합니다. 주먹으로 하는 건 그러지 아니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그래서 국민들께 공약집을 내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해야죠. 정말 원래 김병준 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올 거란 전제하에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과 김종인 위원장이 그 전에 만나서 김병준 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이 충분하게 자신의 의사를 그렇게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하겠다는 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을 거고요.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은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분이 5번인가요? 여러 차례 그 큰 가인 김병로, 호남의 거인인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어깨너머로 배운 그 손자로서 우리 정치를 노태우 대통령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런 어떤 우리 의료보험 체계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보건 체계도 만들고 그러면서 해왔던 이런 시대적,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많은데 이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큰 시대적인 과제, 그때 대선 후보로서의 대통령 선거의 주제가 무엇이냐를 뚫어보는 능력이 아주 대단하더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찾았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찾았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이번에 뭘로 제시했냐면은 1호 공약은 코로나 경제 약자와의 동행이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간 양극화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약자를 어떻게 도울 것이냐. 그렇게 해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황폐해진 사람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것이냐. 이 과제를 이제 제시할 텐데 이제 이 대선 후보에 있으면은 자그마한 국회의원 선거를 해도요. 온갖 공약을 들고 사람들이 이 공약을 하면 이긴다고 이 공약을 하면은 저쪽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후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큰 주제를 뭘로 갈 것인가를 교통 정리하고 그걸 던질 수 있는 큰 담론을 제시할 거로 기대합니다. 윤핵관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윤핵관 같은 말이 안 나오겠죠. 우선 이제 언론이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후보하고 대표 간에 서로 소통이 되는데 그 사이를 그냥 자꾸 이간시키려는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후보가 이번 언론들도 알게 됐을 거고요. 이게 그리고 그 대부분의 언론이 인용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무슨 인터넷 매체에서 시작됐단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건 뭐 사실 굉장히 영린을 건드리는 말, 사람을 자극하는 말로서 이제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는데 두 대표와 후보 간에 직접 소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없을 겁니다. 없고 또 하나 이제 지금 통합, 아까 우리 금태섭 이야기 했는데, 금태섭 의원이 나오려고 나온 게 아니라 찍어서 내보냈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만 더 붙이면은 저희들은 단순히 지금 우리 금태섭 의원이라든가, 다음에 우리 박주선 최고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냥 뭐 이삭죽기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큰 통합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돼도 지금 의석 구조로서는 굉장히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통합형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실제로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점심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국회의원 우리 의원들한테 당부한 게 있습니다. 의원들이에게 나는 절대로 이게 보복 정치를 안 합니다. 저는 시스템으로 할 겁니다. 너무 이 정부가 그걸 많이 해서 망한 겁니다. 저걸 봤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하고 또 하나는 그 어느 의원이 이제 대통령 되시면 청와대 한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저를 만나시는 것보다도 여러 우리 의원님들은 여당 의원님들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여당 의원님들하고 같이 사회배하고 토론하고 해서 여당 의원님들하고 같이 오십시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이 볼 때는 좀 못마땅하시겠지만은 우린 좀 더 큰 정치, 큰 통합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 후보의 마음이 엿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뭐 사람들 막 영입하고 하니까 우리도 조금 조급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황교안 원장은 상당히 굉장히 인기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개인적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더 호감을 가졌는데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이시고 했는데 그 한번 하차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이제 못 짚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도 할 때 그게 다 그러면 끝났나 생각했더니 역시 여론은 있지 않았고 이제 그거에 좀 놀랐겠죠. 그래서 함익병 원장 스스로가 자신이 큰 욕심이 있다. 사실은 함익병 원장은 뭐 정치를 하려고 했으면 진작 했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했고 한동안은 정말 이 엔터테이너계의 의사이기도 하고 또 가족 관계도 좋고 해서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인데 스스로 이렇게 정치에 큰 관심이 있었다면 진작 나왔을 텐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국민적 통합에 그리고 또 좋은 인상 이런 것들이 정권 교체 보탬이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역시 이제 그 암초가 다시 붉어진 거죠. 네. 예, 사실 조동현 교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대학원 학연이 있어서 좀 아는 편인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들에 대한 2차 가해는 반드시 그는 막아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해야 될 대목은 갑자기 선거 때마다 외부에서 벼락 출시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 교수가 아무리 잘 돼야 차관보로 등용이 됩니다. 차관보, 차관, 부장관, 장관이 거치는 거거든요. 레리 스머스가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갑자기 벼락 출시하고 정치권에 사람을 안 키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서 지금 경남도당에서 정치경제 아카데미를 해서 사람을 키우자. 그리고 이 영국의 정당이 건전하고 프랑스가 유럽 정치가 건강한 까닭은 사람을 키웁니다. 그래서 대학생 지부, 대학생들부터 정치활동, 정당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의 정책을 만들고 반영하고 심지어 캠페인하는 것도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생을 정치와 담쌓고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미지 좋다 이래가지고 데려옵니다. 데려왔는데 우리 전 의원 말씀하셨지만 사생활 검증의 기준도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뜻밖의 일이 터져가지고 또 당 전체가 수렁에 빠지고 하는데 사람을 키우자 이제 사람을 키우고 우리 당에서 지금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경남대학교하고 마산에 있는 대학교에서 대학생 지부도 만들고 정치경제 아카데미에 대해서 이제 젊을 때부터 키우자. 그리고 중간에 이제 당에 입당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정치적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건전한 정당 정치, 책임 정치가 되는 것이지 정당의 선대위원장이 되면은 그분은 이제 당직을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의리가 갑자기 그냥 유명세 타고 들어와서 하니까 이런 사단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비천한 출신 가족사 발언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저 발언 들으시면서. 사실관계도 많이 틀리다 그러죠. 아버님이 화재민 출신이 아니라 영남대 법대를 나온 당시에 굉장히 엘리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님들 보면 정신병원에서 돌아가게 한 그 형님은 보면은 굉장히 세무사였나요? 회계사였나요? 그 회계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단 문제 생각나는 대목이 있는데 아무리 가족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특이해도 그걸 바탕으로 내가 그 바탕 위에서 컸기 때문에 하겠다고. 그 오바마가 쓴 그 담대한 희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집안이 비천하기 때문에 집안에 드러난 더러운 일들에 대해서 나를 탓하지 말아달라. 그건 얼마나 난 참 그거 보고서 이게 큰 크기 같은 게 느껴지고요.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 시장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니 재난지원금에 올인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나누자고 말씀하시던 분 아닙니까? 우리는 소상공인에게 좀 두둑해 주자고 했던 것이고 그 소상공인은 1조밖에 안 주고 재난지원금으로 14주나 줬던 사람 그 시절에 그걸 대변했던 분이 저분 아닙니까? 기본소득 하자고 온 나라를 지금 흔들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걸 말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소상공인을 대변하려고 했고 우리 당이 무슨 반대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무슨 검찰 정권입니까?
지록이마라 그러죠. 저 사슴을 말이라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예. 예, 뭐 민주당에 대한 기대는 많이 접은 것 같고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한 기대가 쏠리고 있는데 우리 당도 아직까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채워주지 못하면은 이분들 역할이 점점 커질 것 같으니까 우리 당이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고 이제 안철수 대표는 우리 당하고 같이 하도록 해야죠. 아, 네. 심상정 대표는 좀 더 건전한 진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여지를 남겨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